처음으로 강의하는데 판금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보통 요즘 3D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인벤터, 뭐 솔리드, 뭐 유지나 아니면 솔리드 엣지 같은 프로그램으로 판금 전개 많이 뜨고 합니다. 업체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실제로 레이저 업체에서도 거의 많이 뜨기도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쓰이는 거는 CAD입니다. CAD로 많이 합니다. 솔직히 3D 프로그램 너무 비싸잖아요. 가격이 좀 만만하지 않으니까 요즘 또 라이센스를 1년 단위로 파니까 기업은 부담이 좀 큽니다. 1년에 뭐 500만원 그렇게 하고 또 뭐 솔리드 비싼 프로그램은 또 뭐 수천만원까지 하고 하는데 부담이 되죠. 근데 CAD는 특히 뭐 오토캐드 아니라 그 다른 중소 기업에서 만든 CAD 같은 경우는 뭐 수십만원 주면은 평생 라이센스 주고 하니까 오히려 가격 면에서 싸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업에서는 주로 2D 도면을 많이 보내주잖아요. 2D 도면을 또 굳이 3D로 그려서 그걸 또 전개 또 하면 그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차라리 그래도 아직은 CAD로 많이 씁니다. 일단 판금에 대한 기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금이니까 이제 금속판을 좀 레이저로 절단해서 금속판을 절곡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저희는 이제 CAD 하는 CAD 절곡도 그리는 강의를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데, 뭐 기본을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판이 있어요. 이건 200mm고 이제 폭은 100mm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종이 같으면은 가운데 절곡하면 어떻습니까? 쭉 했을 때 딱 100mm 나오고 100mm 나옵니다. 근데 금속은 두께가 있잖아요. 두께가 있습니다. 자, 두께가 있는데 금속을 이렇게 접었을 때 100mm 놓을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겠죠? 100mm 안 놓겠죠? 더 늘어나겠죠? 네, 어떻게 되느냐? 두께가 한 2mm라고 칩시다. 두께가 2mm라고 쳤을 때 여기는 얼마나 올까요? 보통 그래도 비슷하게 두께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여기는 102가 나오고 이렇게 102가 나옵니다. 그러면 접었을 때 100이 나오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요 늘어난 길이만큼 빼주면 되죠. 그래서 요 2 있죠? 2가 CAD 작업하시는 이건 이제 연신표라고 합니다. 연신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연신율만큼 빼줍니다. 그러면 이 연신율은 재료, 재질, 머티리얼, 그리고 두께에 따라 틀려요. 그리고 누르는 칼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 요 구석 있죠? 구석이 만약에 이렇게 될 때 하고, 그리고 구석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라운드가 질 때, 그러니까 이 라운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떨까요? 네, 더 길어지겠죠. 네, 더 길어집니다. 그러면 라운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이 더 커지겠죠. 네, 요거를 잘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건 대충 이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은 뭘까요? CAD 작업하는 그는 뭐를 주로 하면 될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네, 이렇게 됐을 때 100이 나오게 하려면은 아까 전에 실제 이렇게 안 나오죠. 그러면 아까 이때 연신이 2라고 쳤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200일 때 여기 98mm가 되고 여기도 98. 요거를 반 접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요때 연신이 2라면은 2가 늘어나서 100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CAD 설계팀에서 하는 일은 요것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려주고 그리고 절곡했을 때 길이가 얼마 나오는가 요것만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그리게 되면 요겁니다. 치수를 적어줄 때 절곡선이 있겠죠. 절곡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치수가 얼마? 여기 98, 여기도 98. 그 전체 길이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얼마 되겠죠? 200에서 4가 빠지니까 196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얼마? 이건 100 그대로고. 그리고 절곡을 했을 때, 절곡도 나왔을 때, 접었을 때 100, 또 100이 되면 됩니다. 이게 요거를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알려줘야 정보가 있죠. 머티리얼. 그러니까 재질이 뭐다, 뭐 철이다, 철이면 이거 뭐 SS로 많이 표시해 주고요. 또는 뭐 서스가 되기도 하고 알루미늄이 되기도 하고 여기가 CU 구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뭐 재질을 많이 쓰는데 주로 이것도 많이 써요. 주로 이 세 가지를 많이 씁니다. 철, 서스, 알루미늄. 그리고 머티리얼을 지정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두께를 지정해 줘야겠죠. 두께를 2T다. 두께가 2T다. 지정해 줄 것이고. 두께를 지정. 그 다음에 개수가 있어야죠. 개수 Q 몇 개, 뭐 예를 들어 10개 하겠다. 뭐 1개, 2개, 3개 될 수 있고, 심할 때는 1000개도 될 수 있겠죠. 요거를 그려주는 게 이게 레이저 설계팀에서 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리는 걸 CAD로 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께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건 없어요. 그런데 실수를 많이 해요. 어디서 실수를 많이 할까요? 두께. 예를 들어 3T인데 2로 적는 거예요. 그러면 3T 2로 적었는데 전개도는 또 2T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때? 불량이죠. 불량. 예를 들어 뭐 0.1mm 정도에 봐줄 수가 있는데, 우리 기계 쪽 설계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1mm는 엄청나게 큰 오차가 아시죠?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설계팀이 약간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절곡하는 팀에서는 앞뒤 구분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구멍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되죠? 뒤집어서 절곡해 버리면 어떻게 되죠? 네, 바로 불량이죠. 왜냐, 대칭되게 있으니까. 네,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전개도 이렇게 돼 있었죠. 제가 이런 걸 이렇게 돼 있는데 절곡선이 있고 이렇게 드렸는데,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이거는 차이가 뭘까요?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요 말은 뭔가 하면은 이거는 상향 절곡이에요. 상향 절곡. 이거는 하향 절곡입니다. 하향. 왜 상향 하향이 노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절곡기를 보면은 절곡 다이가 있어요. 다이 모양이 이렇게 생긴 V 홈이 파여 있어요. 물론 이제 90도로 많이 절곡하니까 90도 각도가 기준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날이 있습니다. 누른 날이 있거든요. 여기다 판을 올려놔요. 여기서 쭉 누르면 판이 어떻게 될까요? 판이 이렇게 휘겠죠.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상향 절곡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위치 그대로 올려놓고 접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구멍이 여기 뚫려있다 하잖아요. 그러면 요 보이는 모양 그대로 여기다 올려놓고 찍어 누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건 어떨까요? 요 구멍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밑으로 꺾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거꾸로 뒤집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모양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아래로 꺾이는 거. 이렇게 꺾여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아래쪽 꺾인다는 거예요. 아래쪽 꺾였죠? 하향 절곡. 요거는 상향 절곡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죠? 이거 뒤집어서, 예를 들어 이게 똑같은 제품을 할 때 이 두 개는 대칭이 돼서 나오겠죠? 그러면 잠시만요. 네, 이걸 줄고, 예를 들어 절곡 선이 여기 있는데 구멍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요거를 하향으로 접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모양이 똑같게 나오겠죠. 요거를 하향으로 접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뒤집어서 접는단 말이잖아요. 뒤집어서. 네, 요 모양 보이는 고대를 뒤집어서 이렇게 누른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 모양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주로 상향 많이 해요. 왜냐, 상향 많이 하는 게 큰 제품 났는데 그대로 들어서 찍으면은 편하죠. 근데 이걸 굳이 뒤집어야 때문에 힘들잖아요. 뭐 작은 거에 상관없는데.
근데 꼭 상향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서스 제품 있죠. 서스 제품은 표면이, 특히 겉면이 겉면이 매끄럽게 나야 돼.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향 절곡 안 하고 주로 하향을 합니다. 주로 하향 절곡. 왜냐, 상향 절곡 할 때 절곡선이 절곡 날도 그대로 남고 좀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폴리싱 할 때 폴리싱 판이 뭐죠? 서스 판인데 거울 같은 판이 있죠. 네, 그 판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근데 고객이 요구사항에 맞게 해줬는데 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접었을 때 어디가 깨끗한 면일까요? 네, 바깥면이 깨끗한 면을 해야 되겠죠. 바깥면이 깨끗한 면. 네, 바깥면이 깨끗한 면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건 잘못 그린 거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바깥면, 고객이 이면이 거울면이 깨끗해야 돼요. 네, 거울면이 깨끗해야 되는데, 근데 얘들 작업을 할 때 폴리시면이 위로 오도록 해서 절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면이 깨끗해야 되니까 나중에 넣고 나서 뒤집어서 요게 매끈한 면이 돼야 되겠죠. 여기가 깨끗한 면, 네, 깨끗한 면이 되고 눌렸을 때 이렇게 되겠죠. 바깥면이 깨끗하게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안쪽을 깨끗하게 해달라 할 때가 있어요. 왜냐, 예를 들어 안쪽에 어떤 용액이 묻거나 해서 안쪽이 깨끗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요 면이 깨끗해야 되니까 윗면이 깨끗한 면이 되어서 찍어 눌러야 되겠죠. 네, 고객의 요구에 맞게 해주면 됩니다. 자, 결국 개념을 일단 알려드렸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CAD로 실제로 한번 도면을 가져와서 실제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긴 시간 아니지만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